아주 오래전 오직 신들만이 존재하던 시절, 태양이 없는 이 세상의 얼굴은 언제나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밝은 빛이 없던 그 시대에는 일곱 막고 앵무새라는 이름을 가진 허영심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북극카킥스라는 거대한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북극카킥스는 언제나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자 달이다. 나의 눈에 박혀있는 에메랄드는 언제나 반짝이고 있으며 나의 치아는 하늘에 얼굴을 수놓은 별처럼 윤이 나지. 그리고 나의 코는 달처럼 빛나니 멀리서도 나를 볼 수 있고 나의 발걸음이 머문 땅마다 내가 뿜어내는 빛으로 환하게 물들지. 세상의 빛을 만들어내는 나야말로 진정한 태양이자 달이라 할 수 있지. 하지만 북극카킥스의 빛은 별빛이 반사된 아주 작은 빛이었고, 당시에는 태양과 달이 없었기에 진정한 밝은 빛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투영하는 작은 빛을 뽐내며 스스로를 태양이자 달이라고 높이며 자랑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신들의 실망과 노여움이 불러온 세상을 덮은 홍수로 나무 인간들이 모두 사라지자 북극카킥스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며 세상을 향해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신들이 만든 나무 인간들이 모두 증발해 버렸으니 이 땅에 살아남은 존재 중에서 내가 가장 위대해졌구나. 북극카킥스를 바라보던 신들이 그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노여움을 감추지 못한 한 신이 다른 신들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북극카킥스를 저렇게 오만하게 굴도록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북극카킥스가 땅 위에 살지 못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회의를 마친 신들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늘의 심장, 오락한 앞에서조차 교만함을 멈추지 않는 오만한 새, 북극카킥스를 없애기 위해 쌍둥이 영웅 우나프와 스발랑케를 보냈습니다. 땅으로 내려온 쌍둥이 영웅이 작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북극카킥스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몰래 다가가 입으로 부는 화살을 쏘자. 우나프의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스발랑케가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 건방진 녀석을 화살로 날려버린 다음에 무서운 병균을 넣어볼까? 그러면 눈에 박힌 에메랄드같이 귀중한 보물들이 모두 망가질 거야. 스발랑케의 의견을 들은 우나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방법이야. 북극카킥스는 자신을 꾸며주는 보석들 때문에 돋보였을 뿐이니까. 북극카킥스에겐 자신만큼이나 오만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큰 아들 산을 만드는 자라는 뜻을 가진 시파크나는 하룻밤 만에 거대한 산을 만드는 능력이 있었고, 둘째 아들 카브라카는 산들을 움직이는 땅을 진동시키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게 되는 여인이라는 뜻을 가진 북극카킥스의 아내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사치와 허영심이 넘쳐흐르는 존재였습니다. 이 화려하고도 오만한 가족은 세상을 지배하며 자신들을 뽐내기에 바빴습니다. 물러거라. 여기 세상을 비추어 주시는 태양신이 나가신다. 아버지인 북극카킥스가 자신의 영토를 거닐며 거만하게 외칠 때마다 그의 두 아들이 말을 이어받아 더 큰 오만을 드러내며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서 있는 땅과 산은 내가 만들었으니 나에게 감사하거라. 하늘과 땅을 흔들어 질서를 만든 나에게 경배하거라. 교만한 모습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을 지켜볼 수 없었던 쌍둥이 영웅이 북극카킥스와 그의 두 아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입으로 부는 화살통을 챙겨 북극카킥스가 좋아하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로 향했고, 무성한 나뭇잎 사이에 숨어 북극카킥스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나자 두 형제가 숨어있는 나무 근처로 달콤한 열매를 먹기 위해 북극카킥스가 찾아왔습니다. 우나프가 모든 경계를 풀고 과일을 먹고 있는 북극카킥스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입으로 부는 화살을 꺼내어 숨죽여 조준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마자 주저없이 쏜 우나프의 화살이 빠르게 날아가 북극카킥스의 턱을 부숴버렸고, 신들조차 무시하던 오만한 앵무새는 밀려오는 고통에 큰 비명을 지르며 나무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나프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북극카킥스의 숨통을 끊으려 달려갔지만 오히려 북극카킥스에게 팔을 붙잡혀 뜯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견딜 수 없었던 북쿠카킥스는 더 이상의 반격을 포기한 채 빠르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기쁜 얼굴로 외출했던 남편이 고통에 짓눌린 얼굴로 겨우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본 안 보이게 되는 여인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과일을 먹고 있는데 웬 괴상한 사기꾼 두 녀석이 몰래 화살을 쏴서 내 턱을 부러뜨려 버렸어. 너무 아파서 말도 제대로 못하겠어. 하지만 나에게 달려드는 놈의 팔을 뜯어서 가져왔으니 곧 이 팔을 찾으러 올 거야. 반드시 그때는 그 두 놈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